문재인 대통령이 신년 기자회견에서 북한 개별 관광 재개를 언급했죠. 이후 여권에서도 올해는 금강산 관광이 재개돼야 한다며 힘을 보태는 상황인데요. 하지만 금강산 관광을 비롯한 북한 개별 관광은 우리가 하고 싶다고 해서 시작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죠. 북한의 호응도 호응이지만 미국의 난색을 표하는 상황에서 어떻게 추진이 가능할지 의문이라는 목소리도 높습니다. 여러분은 비자만 발급받으면 개별적으로 북한에 가서 관광을 할 수 있는 북한 개별 관광 재개에 대해 어떤 의견 갖고 계십니까? 오늘도 여러분의 다양한 의견 아침 토론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100원의 이용료가 있는 유료 문자 샵 3698번으로 보내주시면 저희가 토론 중간에 또 소개해드리고 전문가들과 함께 의견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토론에 함께해 주실 두 분 패널 소개해드리겠습니다. 한국군사문제연구원 김열수 안보전략실장, 북한대학원 대학교 양무진 교수입니다. 두 분 어서 오세요. 네,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문 대통령이 신년 기자회견에서 이 북한 관광에 대한 얘기를 했습니다. 그 이후에 이제 북한 관광 재개 움직임이 좀 급물살을 타는 분위기인데 이 두 분은 이 북한 개별 관광의 재개에 대해서 좀 어떻게 보시는지 궁금합니다. 저는 뭐 좀 늦은 감이 있지만 그래도 이 엄중한 시기에 또 지금 이제 한반도에 있어가지고 남북 관계, 북미 관계가 조금 정체 상태 아닙니까? 예. 이런 상황에서 개별 관광 이 재개 카드를 꺼낸 것은 나름대로 의미가 있다. 의미를 좀 한 3가지 정도 부여한다면은 네. 첫 번째로는 아마 이 지금 이제 북미 이 대화에서 비핵화돼야 이것이 얼어붙은 이거에 대해서 어느 정도 분위기 조성하는데 좀 영향을 미칠 수 있고, 두 번째로는 지금 이제 북한하고 미국 간에 특히 미국이 대북 제재 이것을 아주 강하게 붙이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지난해 전혀 선거 없잖아요. 그렇다면 이런 개별 관광을 통해 가지고 미국의 대북 제재 이것을 좀 유연하게 하는데 효과를 할까요? 뭐 이런 게 있겠죠. 그다음 세 번째로는 개별 관광한다면 다양한 형태의 방법이 되겠죠. 그렇게 한다면 자연스럽게 남북 간의 민간 교류랄까요? 이것을 확대할 수 있는 시너지 효과, 막 그런 측면에서 의미 부여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저 김열수 실장님. 예, 뭐 저도 큰 틀에서는 양 교수님 말씀에 동의를 하는데요. 사실상 기자회견도 말씀을 대통령께서 하셨지만 예. 1월 7일 날 신년사 발표하셨잖아요. 네네. 신년사 발표하시면서 지금 현재 그 2019년 이후에 지금까지 사실상 남북 관계를 북미 대화에 종속시켜 왔다. 그런데 사실상 그러다 보니까 남북 관계가 별로 발전이 없었다. 여기에 대한 이제 어떻게 보면 반성으로부터 시작하셨다라고 저는 봐요. 네. 그렇게 해서 이제 이 북한과의 5개 사업 분야에 대해서 협력을 앞으로 해 나가겠다. 그렇게 말씀해서 상생 평화 공동체까지도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대통령께서 말씀하신 것이 지금 여기 개성공단하고 또 금강산 관광 이 문제까지도 앞으로 좀 풀어나갔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하셨거든요. 예. 이제 관광만 말씀을 드린다라고 하면 여러 가지 제약사항은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 제약사항을 어떻게 극복해 나가느냐 하는 네. 것이 관건이라고 봐야 되겠죠. 네. 문재인 대통령도 이제 북한 개별 관광은 이제 국제 제재에 저촉되지 않기 때문에 지금이라도 할 수 있다 이렇게 봤습니다. 전문가 입장에서 보시기에 어때요? 지금이라도 관광 재개를 할 수 있는 여건이 된다라고 보세요? 네, 관광은 금방이라도 할 수 있는 가장 그 쉬운 방법 중에 하나라고 네네. 봐야 되겠죠. 근데 제가 좀 전에도 말씀을 드렸다시피 여러 가지 조건들이 있잖아요. 네네. 제일 중요한 것이 아마 미국과의 협력 또는 협조, 공조 이런 게 이제 있을 거고요. 그것 때문에 이제 우리 정의용 실장도 미국을 방문했던 거고 강경화 장관도 미국에 갔던 거고 또 이동 평화교섭본부장도 가가지고 비건 대표를 만난 이유가 남북 간의 교류 협력 이 부분을 우리가 좀 먼저 선도해서 나갔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것을 미국과 어떻게 보면 협상을 하고 협의했다라고 저는 네네. 봐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문제가 하나 해결이 돼야 될 거고요. 두 번째는 이제 결국은 북한이 그러면 이걸 받아들일 거냐, 어떤 형태의 관광객을 받아들일 네네. 거냐, 단체 관광을 받아들일 거냐, 개인 관광을 네. 할 거냐, 그렇지 않으면은 금강산만 할 거냐, 개성도 열 거냐, 평양도 열 거냐, 양덕지구도 열 거냐, 이런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거든요. 네. 그래서 남북 관계라고 하는 것이 비자를 주고 받는 것은 아니고 초청장을 받는 것이 결국 비자를 받는 거라고 볼 수 있는데요. 과연 북한이 어떻게 이 문제를 호응을 해줄 건가 하는 게 문제가 있을 거고요. 나머지 이제 하나가 문제가 된다라고 하면은 그런 과정 속에서 2008년도에 박광자 씨 사건 이후에 사실상 금강산 관광이 중단됐잖아요. 네. 그러면은 우리의 관광객이 가는 것에 대해서 안전 보장 그리고 이제 재발 방지 이 문제를 북한하고 어느 정도 이제 협의를 하느냐
여기에 따라서 아마 관광은 제가 볼 때는 가장 쉬운 남북 간의 어떤 그 문제를 이렇게 풀어나가고 돌파해 나가는 방법 중에 하나가 되지 않겠냐라고 생각은 합니다. 이게 그러면은 개별 관광이 재개된다라고 하면 이게 중국을 통해서 가게 되는 걸까요? 아니면 비무장지대를 통해서 가게 되는 거예요? 그것은 둘 다 가능합니다. 둘 다 가능해요. 예, 비무장지대로 갈 수 있고 제3국 중국을 통해서 갈 수 예. 있고 뭐 거기에 대해서는 큰 문제가 없다고 생각되고 예. 방금 이제 우리 김열수 이 실장님께서 잘 말씀했는데 일단 이 관광인에서는 유엔 안보리 대북 제재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네네. 아주 가능하고 또 우리가 과거 경험적 사례에서 가지고 관광한 사례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또 지금 이제 북중 특히 중국인들이 북한에 관광을 하고 있잖아요. 네. 이런 점을 봤을 때 우리 김 실장님 말씀처럼 가장 중요하면서 기본적인 국민들의 이런 관광객들의 신변 안전 보장 여기에 대한 담보책이랄까요. 이것만 좀 확보된다면 그렇게 어려운 문제는 아니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사실 뭐 아까 말씀을 해주셨지만 문제는 북한과 미국일 겁니다. 우선 북한을 좀 지켜보자면 북한은 뭐 지금 우리가 지어놓은 관광시설 다 가져가라 철수하고 우린 필요 없다라는 식의 스탠스인데 이런 상황에서 북한에게 우리가 뭐 관광을 제한한다는 게 참 가능한 일인가도 싶기도 하고요, 사실. 네, 건강상 관광시설이 사실상 2008년도 이후에 중단이 됐기 때문에 이게 이제 한 10여 년 지났지 않습니까? 그래서 뭐 김정은 위원장이 그곳을 방문해서 낡은 짓을 드러내라라고 예. 얘기도 했고 그 뒤로 이제 한국은 그러면은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한번 협의를 한번 해보자라고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북한은 협의 자체는 만나지도 않겠다라고 네. 하면서 통지문만 보낸 상태거든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2월 말까지 그러니까 다음 달이죠. 예. 2월 말까지 모든 시설물을 털어내라고 한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관광을 이제 어떤 식으로 이제 한정 지을 것이냐 하는 것이 문제가 되겠죠. 건강상 관광만 있는 건 아니고요. 예. 마식령도 있고 개성도 있고 평양도 있고 양덕도 있고 굉장히 많은데 과연 북한이 어느 곳을 열어줄 것이냐 하는 것도 문제잖아요. 그렇죠. 그냥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중국 사람들이 들어와 가지고 양덕 온천을 가고 그다음에 개성을 가고 평양을 가고 DMZ를 보고 하는 것은 아무런 문제가 될 수 없을 수 있지만 만일 한국 사람들이 백팩을 메고서 아주 편안한 마음으로 평양도 가고 개성도 가고 그러면은 그걸 아마 북한 사람들이 볼 수도 있을 거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북한 측 입장에서도 지금 고민은 있을 거예요. 그렇죠. 과연 이것을 한다라고 하면 어느 정도까지 개방을 해주고 어디로 한정을 할 건가 안 할 건가 그런 문제에 대한 고민도 있을 텐데 네. 제가 이 문제가 조금 더 진척이 되면 아무래도 남북 간의 안전 문제를 포함해가지고 이 부분에 대해서 서로 협의를 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럼 양 교수님께서는 어떻게 보세요? 북한이 선뜻 우리의 제안을 받아들일 거라고 보세요? 뭐 좀 기다려봐야 되겠죠. 기다려봐야 돼요. 네, 근데 예. 제가 방금 이 관광 루트 관련해 가지고 예. 이 중국을 통해서 가든 우리의 이 남북 접경지를 가든 다 가능하다는데 네. 아마 우리의 입장에서는 그 경비 문제라든지 네. 또 행정적인 절차 문제라든지 그렇죠. 또 특히 우리의 자존심 문제라든지 이런 걸 봤을 그렇죠. 때 아마 이 남북 접경지대, 비무장지대를 통해서 가고자 하는 관광이 더 많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 방 원자 이 앵커에서 말씀하기로 이 북한이 이 관광지역에는 우리 쪽 시설 다 예. 철거하는 그런 상황에서 네. 과연 북한이 관광 허용하겠냐 뭐 그러게요.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제가 보기에는 이 김정은 위원장의 지시사항이지만도 네. 다시 말해서 건강한 지역에 종합적인 국제 관광 문화지구 이렇게 이야기를 했죠. 예. 아마 그렇게 이야기한 것은 그것은 먼 미래의 이 비전이고 아마 지금 김정은 위원장 입장에서는 국제사회 대북 제재 속에서 관광이나 이것이 현금 확대하는 데 가장 좋은 방향 아니겠습니까? 그런 측면을 봤을 때 우리 쪽 시설 철거 요구는 빨리 우리 측이 관광에 대해서 좀 더 정량적인 입장을 내놔라 이런 압박의 메시지 단계 때 보여주고 현 단계 남북 간에 좀 불신의 골이 좀 깊지요. 그렇죠. 또 그리고 지금 이제 북한이 조평동을 비롯한 이런 대남 관계부서 조직이라든지 인사 개편 이런 상황 있지 않습니까? 이런 모든 것을 감안했을 때 예. 다소 조금 기싸움의 상에서 시간이 걸리겠지만 그러나 먼 시간 아닌 아마 따뜻한 봄이 오면은 북한이 우리의 개별 관광 이런 재개에 대해서 긍정적인 해답이 올 것이다 이렇게 전망을 합니다. 사실 뭐 언론 보도에 나온 걸 보면 지금 우리나라에서 이 북한 사이트가 대부분 접속이 차단되는 상황인데
뭐 북한의 관광총국이 운영하는 이 조선 관광 사이트에 접속은 가능하다라는 얘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북한이 어느 정도 일정 부분 여지를 열어준 건가라는 해석도 있는 것 같고 그렇지 않다는 해석도 있는 것 같거든요. 어떻게 보세요? 저도 이제 어제 사실상 조선관광 아하. 사이트를 들어가 들어갔어요. 보셨어요? 네네. 들어가서 아주 뭐 쉽게 그냥 조선관광지니까 바로 들어가더라고요. 들어가서 뭐 오랫동안 머물지는 않고 예. 한 30분 동안 다 서치를 했습니다. 뭐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뭐 해피 뉴 이어부터 시작해가지고 거기에 유명한 관광지, 그다음에 어떻게 들어오는지, 예. 그다음에 뭐 그 주의해야 될 사항이 뭔지 이런 것들이 아주 그냥 세부적인 내용으로 다 들어와 있어요. 네. 그래서 이것은 북한이 열고 안 열고의 문제가 아니라 북한 사이트는 한국에서 차단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다른 것들은 다 우리나라에서. 차단을 네. 했는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조선관광이나 이 사이트는 일부러 개방을 해놨어요. 그래서 관심 있는 사람, 저 같은 사람을 포함해서 예를 들어서 이제 뭐 북한 관광이 가능하다라고 하면 가고 싶은 분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아마 가장 관심이 많은 분들이 아마 실향민들일 겁니다. 그렇죠. 그분들이 아마 이렇게 한번 들어가서 볼 수 있도록, 그럼 뭐 공식적으로 볼 수 있는 거니까 그렇죠. 볼 수 있도록 일부러 개방을 해줬는데요. 좀 관심을 가져야 될 부분은 아마 이런 걸 겁니다. 우리가 이제 여기에 아무리 유엔 제재에 아무런 관계가 없다고 하더라도 사실상 두 가지 문제가 좀 우리는 고려를 해야 되거든요. 예. 예를 들면 이제 유엔 안보리에서 대북 제재 결의안 통과된 게 한 10개 정도 되는데요. 예. 그중에 이제 관광과 꼭 뭐 연관됐다라고 볼 수는 없지만 그래도 가장 관련이 있는 제재 조항 두 가지만 제가 말씀을 드리면 하나는 벌크 캐시, 대량으로 현금이 들어가서는 안 네네. 된다는 내용이고요. 그렇죠. 하나는 전략 물자인데 그 전략 물자가 이중 용도로 사용되는 것도 안 되거든요. 그 전략 물자가 들어가서도 안 되는 건데 거기에 보면은 국제 통일 상품 분류 체계라고 하는 게 있는데 좀 복잡해요. 그 통일 상품 분류 체계에 보면은 전자기기와 그 부품도 전략 물자로 분류돼 가지고 북한으로 반출돼서는 안 됩니다. 그런데 거기에 이제 녹음기, TV 영상, 음성 기록기, 재생기, 부속품 이런 것들이 다 해당이 되거든요. 그러면 앞으로 이제 북한으로 들어가는 분들의 그 화물, 소위 말해서 수화물 있지 않습니까? 가방 거기에 이제 이런 것들이 어떻게 들어가게 되고 또 이런 것들이 뭐 가지고는 들어간다고 하더라도 나올 때 그대로 갖고 나오는지 이런 것들에 대한 아마 여러 가지 이 북한하고 협조해야 될 문제들이 좀 있지 않겠는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자, 지금 시청자분들도 이제 문자를 많이 주고 계시니까 내용을 좀 살펴보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끝자리 5736님이 허울 좋은 관광이지 관광 비용 김정은 군부 쪽으로 돈이 흘러갈 것입니다. 결국 북한에게 미사일 개발을 유도하는 결과만 초래할 뿐입니다. 네, 2762님은 대한민국의 적극적인 북한의 포용 정책에 결국 북한도 미국도 화답할 겁니다라고 의견 주셨네요. 네, 끝자리 9090님이 급하게 먹으려다 체하면 세컨더리 보이콧 맞고 소탐 대실입니다. 아직은 좀 때가 아니다라는 뜻으로 올려주신 것 같아요. 그러네요. 또 1930님은 변덕스러운 북한을 믿을 수 없습니다. 아직은 시기상조입니다. 비슷한 의견을 남겨주셨습니다. 네, 그다음에 6056님도 개별 관광은 북한에 현금 주는 거나 마찬가지다. 또 9943님은 저번 금강산 관광객 피살 사건 아직도 사죄를 받지 못하는데 아직 또다시 개별 관광 한다고요. 안전은 안중에도 없나요? 라고 의견을 주셨네요. 네, 앞서 2762님이 좀 길게 올려주셨는데 정부의 평화 통일을 향한 간절함은 이해는 되지만 북한 측에서 우리의 간절함을 역이용하는 것과 트럼프의 간교함이 걱정됩니다. 대책을 수립하고 해야 될 것 같아요. 또 3761님은 김정은에게 돈 퍼주기라고 짧게 남겨주셨습니다. 네, 9700님은 떡 줄 사람은 생각도 안 하는데 김치국부터 마시네. 또 1577님 개별 관광은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다. 일반인은 절대 개별 관광하지 않을 것입니다. 뭔가 불순한 목적들이 오갈 것이고 뭘 갖고 한국에 올지도 너무 위험합니다. 일반인들도 위험천만인 곳에 국민들을 내모는 일입니다. 라고 의견을 주셨네요. 네, 2402님이 당장 하겠다는 것보다 북한을 대화 테이블로 끌어오겠다는 당근 전략으로 보입니다. 일단 대화를 재개하고 무드 조성을 하는 것에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라고 또 올려주셨습니다. 네, 계속 문자 보내주시면 저희가 토론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자 온 것만 봐도 가장 많이 걱정하시는 게 안전 문제인 것 같아요. 네. 아무래도 이 박광자 씨 사건이 있었기 때문에 과연 이번에 관광이 만약에 재개가 되면 그만큼 안전에 대한 보장은 가능할 것인지 그리고 가서 문제 없이 돌아올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한 우려도 있고 지적도 있는 것 같은데 뭔가 어떻게 관광객을 볼모로 해서 그러니까 역이용하는 것에 대한 우려가 분명히 있는 네. 것 같아요. 그렇죠. 이제 이 98년도에 경상 관광이 시작돼 가지고 2008년도에 약 10년 정도
했지요. 그렇죠. 그 10년 동안에 보면 한 크고 작은 사건 사고가 한 22건 있었고 여기서 네. 인명 피해랄까요? 예. 이게 있을 때 아마 북한 군인 한 명이 사망하고 우리 측 관광객이 한 22명 또 물론 거기에 대한 기술자도 포함되겠죠. 그런 뭐 사고 난 경험이 있기 때문에 이런 거에 대해서 철저히 대비하자. 거기에 대해서는 저는 나름대로 동의한다고 생각합니다. 예. 그러나 우리가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이것은 당국이 나서야 되죠. 네. 그러나 이것 때문에 우리가 한반도에 있어가지고 특히 한반도 안정을 관리하고 이 남북 간의 교류협력 우리가 뭡니까 헌법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평화의 과정을 통해서 통일을 이룬 거 아니겠어요? 그런 점이 봤을 때 개별 관광의 일종의 효과 의미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짚어주시면은 개별 관광의 중요성을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런 측면에서 좀 정부 당국의 이런 이행 의지 여기에 대해서 이해해 볼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제가 조금 예. 보태면요. 강경화 장관이 며칠 전에 언론과 인터뷰한 내용 중에 이런 내용이 있어요. 2008년도에 박광자씨 사건이 나고 난 뒤 우리 정부가 북한에 요구한 게 2가지입니다. 네. 그 2가지가 하나는 진상규명, 두 번째가 재발 방지거든요. 예. 이걸 며칠 전에 강경화 장관께서 똑같이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만일에 이제 북한으로의 개별 관광이 허용된다면 이 문제는 우리 통일부하고 북한하고 협의를 해가지고 이런 문제가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할 것이다라고 말씀을 하셨고요. 한 가지 더 첨언해서 말씀을 드리면 아마 여기에 대해서 부정적인 생각을 가진 분들도 꽤 많이 있기는 네. 있어요. 뭐 그건 사실이고요. 그런데 지금 이제 미국 간의 비핵화 회담이 교착 상태에 빠져 있고 그렇죠. 그리고 금방 이것이 이제 무슨 뭐 내일 모레 정도 또는 뭐 다음 달 정도에 미국 실무회담이나 정상회담이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안 들잖아요. 그러면은 이제 이걸 북한의 입장에서 보면 계속 기다려 줄 건가 하는 문제인데 북한은 이걸 정면 돌파하겠다라고 얘기했잖아요. 과감하게 행동하겠다라고 얘기했고 세계는 북한이 곧 보유하게 될 새로운 전략 무기를 보게 될 것이라고 얘기했단 말이죠. 그래서 새로운 전략 무기를 쏴버리면 미국 간의 관계는 아주 뭐 극도로 나빠지게 안 될 좋아지겠죠. 거고 예. 한반도 안보 상황은 2017년도 말 상황으로 돌아가게 돼요. 그렇다라고 하면 이런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한국이 뭔가 여기 지금 역할을 해야 되거든요. 이런 긴장 상황 속에서 한국이 퓨즈를 좀 이렇게 지금 열이 막 불불 꺾고 있는데 이걸 좀 톤다운 시킬 수 있는. 그렇죠. 톤다운 시킬 수 있는 그런 역할 중에 하나가 바로 이제 이런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여러 가지 제약 사항들을 잘 극복을 해서 해야 되겠지요. 네. 자, 그런데 사실 이제 북한은 우리한테 어떠한 협력도 하지 않겠다라는 그런 뭔가 의지도 보이지 않는 상황이고 또 바로 미국 쪽에서도 뭔가 서로 긴밀히 상의해야 되는 문제가 아니냐라면서 난색을 표한 상황이거든요. 그런 상황에서 우리가 독자적으로 이렇게 추진해도 되는 걸까요? 그래서 첫째 이제 한미 관계부터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물론 한반도 문제에 대해서 동맹 국가로서 충분히 소통하고 대하는 건 좋겠죠. 예. 그러나 우리는 주권 국가입니다. 네. 주권 국가에서 협의해야 될 사항이 있고 협의하지 않을 사항도 있습니다. 인류도 미국도 주권 국가 아닙니까? 미국이 예를 들어 가지고 대북 제재 강화하는데 일일이 우리하고 협의하고 우리 동의를 구합니까? 아니잖아요. 아니죠. 그런데 비단 우리가 이런 그 유엔의 제재 대상도 아닌 개별 관광을 미국과 반드시 협의를 해야 되고 미국의 동의를 구해야 된다. 이것은 주권 국가의 스스로 포기하는 행위입니다. 네. 그것을 우리 알피고 그다음째 북한은 지금 이제 떡 줄 사람 생각도 안 하는데 우리부터 김치국 문제가 아니냐. 그것이 참 중요한 대목이다. 뭐냐? 우리는 한반도 상황을 안정적으로 관리할 책무가 예. 있습니다. 방금 우리 김열수 이 실장님 잘 말씀했잖아요. 네. 지금 이제 어떻게 하면 지금 2017년도 화영합 분노의 상황을 다시 되돌아갈 수 있는 상황에서 우리는 관리를 해야 된답니다. 네네. 특히는 우리는 뭡니까? 대외 경제 의존도가 강하잖아요. 그렇죠. 해외 투자 유치를 하려면은 경제적으로 소위 말 한반도 상황이 안정적으로 관리 안 되면 오겠습니까? 네. 그런 것을 다 감안했더라도 우리는 지금의 상황에서 왜 개별 관광을 알겠습니다. 재개하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좀 깊이 생각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아침 토론 이 북한의 개별 관광 가능 건과 관련해서 양무진 교수 또 김열수 실장과 함께 얘기 나눠봤습니다. 말씀 감사합니다. 잘 들었습니다.